안녕하세요 여러분, K4U 대표 지대생의 노트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 물리학 1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수능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계산을 할 만한 문제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가져가야 될지 또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 일단은 학생 ABC에 대한 대화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것 두 개와 그다음에 이것 한 개의 질량은 어떠냐라는 거 비교하는 게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두 개가 있고 여기 한 개가 있네요. 일단 중간에 에너지로서 질량이 어떤 방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어떤 질량을 뭐 M1이라고 하고 여기 질량을 M2라고 한다면 M1은 방출이 된 거니까 M2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1이 M2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다라는 게 틀렸고, 질량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숫자들 해가지고 얘가 더 크다라는 게 틀리게 되겠죠. 다음 학생 C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소 핵융합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런 핵융합 반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수소를 통해서 헬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학생 C만 맞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자성체에 대한 문제인데, 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딱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명확하죠. 자성체라고 한다면 유지와 방향을 출제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 같은 경우에는 강자성체는 유지가 되고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유지가 안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방향 같은 경우에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자기와 방향이 같은 반면에 반자성체만 반대로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B와 C가 자기화된 방향이 서로 같다. 출제 포인트는 이 위에 있는 방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니까 강자성체, 상자성체를 각각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겠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가 반자성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다가 A를 떨어뜨리고 B랑 C랑 놔둘 건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건 뭘까?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의 차이는 알 수 있듯이 지금 유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가 된다면, 만약에 강자성체가 밑에 있다, 그럼 반자성체가 위에서 떨어질 때 얘네 둘이서 어떤 자기력이 작용해서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 길 겁니다. 긴 게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강자성체고 얘가 상자성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가 반, 그 다음에 B가 강, 얘가 상 해가지고 답은 4번,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자기파에 대한 문제인데 중간에 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음파를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공기 중에서의 속력은 A랑 B 중에 뭐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적외선은 위에 A가 적외선이니까 얘는 가시광선이래. 얘는 전자기파, 즉 빛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소리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둘 중에 속력은 당연히 빛이 더 빠르겠죠. 그래서 A가 크다라는 게 맞는 선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선지 B, 즉 초음파는 진공에서 진행하느냐, 음파는 매질이 있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매질이 필요하다. 따라서 얘는 진공에서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럼 디귿선지 진동수는 C랑 A랑 누가 더 크냐라고 했습니다. C는 일단 가시광선, 그 다음에 A는 적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개는 전자기파라서 진공에서 속력이 같죠. 그래서 V는 F 람다가 나오기 때문에 진동수랑 파장이 반비례합니다. 파장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이 더 크기 때문에 V는 이렇게 진동수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C가 더 크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이라고 고를 수가 있겠네요. 4번 문제, 이제 수소 원자 모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E는 HF는 람다분의 하씨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선이 길면 에너지가 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는 H는 플랑크 상수, 즉 상수기 때문에 F 값이 클 것이다. 그 다음에 람다 값은 작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랑 B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가 훨씬 더 얘가 크고 얘가 더 작기 때문에 람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더 작고 얘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서가 더 길다가 틀렸다. 다음 니은선지 FP랑 FC에서 얘는 선의 길이를 보면 되겠죠. FP가 훨씬 더 B가 나타내는 선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FP도 더 크다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선지에서 D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를 구해라. 얘는 손실되는 에너지는 두 개의 차로, 에너지 중의 차로 구할 수 있겠죠.
2와 1의 차이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빼주면 10.2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5번 굴절 문제인데요. 굴절 문제 같은 경우에 알아야 될 것은 일단 매질이 변해도 매질이라는 것은 A, B 이렇게 변하는 거겠죠. 변해도 진동수랑 주기는 불변한다. 왜냐? F는 T분의 1이에요. 근데 일단 얘가 불변하니까 T도 불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물결이 나왔다고 해서 진행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갔다가 얘는 살짝 꺾여서 이렇게 가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잡아야 될 것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을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럼 입사각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가 90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60도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니까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뭐가 더 빠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이거 할 때 글씨 크기로 구할 겁니다. n, n. 그 다음에 v, v. 혹은 이 람다, 즉 파장의 어떤 넓이를 보고 나서도 알 수 있겠죠. v는 f 람다인데 f는 불변이니까 v가 빠르려면 람다가 더 길어야 되겠죠. 이걸 근거해서 판단을 한다면 진행 속력은 A가 B에서보다 더 빠르다고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물결파의 입사각은 60도라는 걸 구했고, 그럼 디귿선지에서 물결파의 주기는 T0보다 작다가 아니라 T0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나온 어떤 계산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상이 어느 방향인지, 일단 위상이 같을 때를 일단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위상이 동일하다라고 볼게요. 위상이 동일할 때 경로차를 따져봐야 됩니다.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가 있을 것이고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가 있어요. 같을 때는 짝수배일 때는 보강간섭을 합니다. 얘는 상쇄간섭을 하고요. 반대로 위상이 반대일 때를 보면 이때가 상쇄가 되고 이때가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반대 위상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보면 일단 P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P에서 먼저 보게 되면 S1까지 거리는 한 파장이 되겠네요. 람다. S2까지는 하나, 둘, 셋, 3파장이 되니까 여기까지는 2람다를 경로차를 가지고 있겠구나. 2람다라는 경로차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Q에서 한번 보면 여기까지는 1, 2, 3.5, 3.5람다가 됐고 S2부터 Q는 1, 1.5니까 여기도 경로차가 2람다가 되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람다가 되어서 문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일단 상쇄간섭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2람다라는 것은 반파장에 곱하기 4배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짝수배가 되기 때문에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럼 그 사이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려면 반파장에 곱하기 홀수배라는 꼴이 나와야 됩니다. 홀수배라는 꼴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4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2분 람다 곱하기 1, 2분 람다 곱하기 3까지 될 겁니다. 근데 이 중간의 기점으로 여기는 경로차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여기 딱 이 0 되는 지점, 이 여기는 아닐 것이고 뭐 한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쯤 있겠죠. 직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거기까지 양쪽에서 두 개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둘, 한 다음에 곱하기 1, 곱하기 3 하나 더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답은 4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의 답은 2번이다. 그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동량, 충격량 문제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보존도 살짝 들어가는 문제예요. 에너지 보존이 어디서 들어가냐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높이가 4h랑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대요. 가만히 놓았으니까 속력이 0으로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빗면을 내려와서 t는 0일 때 벽과 충돌을 시작했다. 즉 여기서 충돌을 시작하는 거겠죠. 이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b를 보니까 v0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얘가 v0로 내려왔으면 4h에서 내려온 것은 2v0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게 에너지 보존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운동 에너지라고 쓸게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랑 전환이 되겠죠. 여기 위에서는 포텐셜이었고 아래서는 운동 에너지가 될 것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의 델타 v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포텐셜은 mg의 델타 h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량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m 지워지고 m 지워지면 델타 v 제곱은 뭐랑 비례하느냐? 델타 h랑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h 대 4h가 되니까 얘도 1대 4가 나와야 돼서 v0 대 4v0 제곱이 나오게 되고 v제곱이니까 그러면 속도는 v제곱 빼기 0이랑 얘는 2v0의 제곱 빼기 0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속력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것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량도 나와 있네요. EM과 M이다. 문제 가서 보게 되면 0초부터 t초 동안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t0까지 일단 속도 변화량을 봐야 되니까 여기는 2v0였으니까 A는 v0만큼 변했고 B도 v0만큼 변했어요. 충격량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m 델타 v라고 표시해서 보겠습니다. 질량 B가 A 대 B가 2대 1이고 속도 변화량 B는 1대 1입니다. 따라서 얘가 2대 1이 되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맞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니은선지 같은 경우에 T0부터 ET0까지 A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MV0다. 이건 아닌 걸 바로 알겠죠. EMV0가 나올 것이고 디귿선지, 벽과 충돌하는 동안에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평균임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I는 평균임에다가 델타 T를 곱할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델타 P가 됩니다. 델타 P의 비율은 일단 벽과 충돌하는 동안에 A는 EM으로 EV0의 그 속력 변화가 있었으니까 4mv0라고 쓸 수 있겠고 얘는 m 곱하기 v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델타 t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대 1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2대 1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가 맞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상 문제가 나왔죠.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를 보니까 0.7c랑 0.9c로 B랑 C가 움직이고 있네요. 따라서 C가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지에 있는 PQ는 A한테 정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의 거리가 D니까 그럼 이 D는 고유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일단 B랑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같다. 그러면 A 입장에서 B랑 C가 탄 게 같다면 C가 더 수축이 많이 됐겠죠. 따라서 얘의 길이가 원래 더 길고 얘는 더 짧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고유 길이 같은 경우에. 그럼 C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L에서 조금 더 줄어든 값이고 얘는 더 줄어든 값이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같아진다. B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C의 길이가 C가 볼 땐 L이었어요. 그죠? C가 볼 땐 L이었다. 근데 B 입장에선 L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일단 수축되어가지고 길이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A가 볼 때 얘는 L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보일 거예요. 왜냐면 L인데 얘가 더 빠르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L보다 컸다. 근데 더 수축이 조금만 됐다. L보다 컸는데 수축이 더 조금만 됐어. 절대 이 화살표 두 개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따라서 L보다 작았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선지가 틀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니은선지에서 C의 관성계에서 Q가 C를 지나는 순간부터 P가 C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이거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습니다. 0.9C를 D에다가 나눈 거, 이 값이 뭐냐면 A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이겠죠. 왜냐면 0.9C니까 D는 A가 본 거리니까. 근데 C 입장에서는 P랑 Q 사이의 거리가 D보다 짧게 돼요. 따라서 이거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만큼인지는 사실 지금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선지 PQ 사이의 거리는 BC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C에서 더 수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C에서 더 짧게 느껴지겠죠. 따라서 B에서가 더 크다라고 해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힘분석 문제가 나왔죠. 힘분석 문제인데 살짝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애초에 받침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 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림은 받침대 위에 있는 사람이 돌을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지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정지에 있다면 합력이 0이 될 겁니다.
일단 이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람이 P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350N이래요. 350. 그럼 얘도 350이 이 받침대에 연결된 이 줄에도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무게가 있을 거예요. 사람의 무게 X라고 넣을게요. 받침대의 무게는 10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이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받침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딨냐? 받침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로 올려주는 어떤 힘이 있을 것이고 그게 3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르고 있는 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Y로 누를 것이고 그럼 받침대가 사람을 다시 올려줘야겠죠. Y로.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만한 어떤 기초들이 다 마련이 됐네요. 사람에서 합력이 0이다를 사용해주면 350 더하기 Y가 글씨를 제대로 써볼게요. X가 나오게 될 것이고 받침대 입장에서는 350에다가 같은 값이 y 더하기 100이 될 겁니다. y는 250이 될 것이고 x는 600이 되겠네요. 따라서 사람의 무게는 x였으니까 600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받침대가 사람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아까 y였죠. y는 250이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P에 작용하는 힘과 P가 사람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충격량 문제인데 이제 방향까지 고려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번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들이 있는데 질량이 이렇게 주어졌다. 4m과 2m과 3m으로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가 충돌을 하고 B가 C랑 충돌한다. 그래서 B가 A, C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가 5분의 3P랑 5분의 1P이다. 근데 방향은 모르겠다. 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A랑 B랑 충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B가 마이너스로 간다. 이랬을 때 충돌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얘가 플러스로 간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 만약에 B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충돌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P는 MV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같을 때 질량이 얘가 4m이고 B는 2m이라면 얘가 V일 때 얘는 2V일 겁니다. 그러면 충돌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무조건 얘도 마이너스로 오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판단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얘가 A로부터 일단 B가 충격량을 5분의 3P만큼 받기 때문에 그럼 얘는 충돌하고 나서 여기는 5분의 2P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2P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플러스로 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충돌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로 오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와서 충돌을 했는데 B는 힘을 왼쪽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5분의 1P만큼 더 받겠구나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5분의 3P를 왼쪽 방향으로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이 문제는 전반사 문제였죠. 그래서 전반사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단색강 P가 공기에서 매질 A로 입사를 해가지고 쭉 간 다음에 B에서 굴절이 되고 반사가 되고 그 다음에 C로 와서 전반사를 하게 된다 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사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세타2가 세타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뭐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공기의 굴절률을 한 크기 이 정도로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공기가 제일 작을 것이니까. 그럼 C는 한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정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반사가 안 됐다라는 것이니까 한 이 정도로 표시할 수가 있고 세타2랑 세타1 중에서 세타2가 더 크니까 더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n이 더 작으면 속력은 더 크겠죠. 그래서 B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디귿선지에서 전반사하게 하려면 여기서 전반사하게 하려면 세타 1을 증가시켜야 되냐라고 했습니다.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증가. 그럼 얘가 이 정도로 굴절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각도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임계각에 미치지 못하겠죠. 따라서 전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감소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다. 깔끔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질량과 운동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물질법 파장 문제가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람다는 P분의 H, 즉 MV분의 H이며 이것은 루트의 EM의 EK분의 H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쉽네요. 에너지는 2분의 1에 MV제곱이니까 대충 여기를 V로 잡으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될까? 2V라고 잡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V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V. 그러면 P는 여기가 P고 4P고 여기 3P라고 먼저 구해낼 수가 있겠어요. 기억선지 들어가서 보면은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당연히 작겠죠. 운동량 크기는 B가 C보다 작다. B가 C보다 크네요. 물질법 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량이랑 반비례하게 나타나니까 A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다.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에서 피인접법 다이오드에서 어떻게 이제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S1을 닫고 열고 S2를 어디 연결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전류가 흐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딱 보니까 여기는 일단 판단이 지금 불가능할 것 같고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이 닫혔다. 그다음 S2가 열렸다. 여기는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D2와 D4에서 일단 흘러야 된다. 그 외에는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플러스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쪽으로 쭉 나온다고 볼 수 있고 PN, D2에서 흘러야 되니까 PN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흐르면 안 되니까 일단 NP, MP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1을 열어놓고 S2를 A 연결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쭉 흘러가겠죠. 이때 흐르는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쭉 가서 PN 했고 NP가 여기서 안 흐르고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여기로 가서 A로 들어가니까 흐르는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X는 P형 반도체다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니은 같은 경우에 S1이 닫혀 있고 S2가 열려 있을 때 지금 처음 상황을 나타낸 것이죠. D3가 역방향이냐? 당연히 흐르지 않고 있으니까 역방향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억은 D3, D4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기억은 열림 비연결이니까 얘를 열어놓고 비연결하면 어떻게 흐르냐라는 것입니다. 저 보니까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야겠네요. 여기로 가서 흐를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D3, D4에 흐른다. 답은 죄송합니다. 니은 선지에서 역방향이 맞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라고 고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3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다. 그다음 14번 문제가 살짝 당황스러운 문제일 수 있어요. 딱 보니까 A랑 B가 뭐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뭐 만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처음에 B는 X는 0인 지점에 있었습니다. 0이라고만 쓸게요. B가 있었고 그 다음에 A는 여기 어딘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표라고 할게요. 여기 별표. 그 다음에 B는 쭉 가가지고 2D인 지점에서 0이 되었대요. 그럼 A는 4D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되었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가속도의 정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딱 보니까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이 속도 변화량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A는 시간이 t0초 걸렸고 B는 2t0초 걸렸으니까 1대2로 걸렸을 건데 우리가 딱 보니까 여기서 같은 가속도라고 했어요. 1대1. 따라서 속도 변화량이 1대2였다. 그래서 A가 여기서 출발할 때 V로 출발했고 여기서 0이 되었으면 여기는 2V로 출발해서 0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B고 여기는 A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럼 결국에 별표는 어디냐? S는 VT 비율 관계로 구할 수가 있겠죠. A 대 B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 0 될 때까지 A는 T0초 걸렸고 B는 2T0초 걸렸습니다. 근데 평균 속력 같은 경우에는 A가 V라고 할 수 있겠고 B는 2V, 즉 평균 속력으로 치면 2분의 V 대 V가 되겠죠. 그러니까 1대2. 그래서 여기가 1대1이 나온다. 1대4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ED로 움직였으니까 얘는 2분의 D만큼 움직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7D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이 정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는 건데 만날 때 가까워진 거리를 구해보면 상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할 것인데 처음에 우리 관계식을 하나 잡아보면 B에서 잡아볼게요. B에서 ED만큼 갈 때 V라는 평균 속력으로 ET0만큼 움직였어요. 따라서 D는 V에 T0라는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A, B 사이의 처음 거리는 2분의 7D였어요. 이것이 상대 속도가 V였죠. 항상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냐라는 게 구해집니다. 구해지는데 그럼 이게 2분의 7T0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딱 보니까 가속도 A로 똑같고 그러면 B 입장에서 T0만큼 같은 가속도일 때 T0만큼 가면 A에서 T0만큼 가면 속도가 V만큼 변하네. 2분의 T0만큼 갔으니까 A랑 B 각각 2분의 7 V만큼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B는 2V로 가다가 2분의 7 V만큼 빼진 값이 될 것이고 VA는 처음에 V로 가다가 2분의 7 V만큼 뺀 값이 될 겁니다. 이거는 2분의 5의 V가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3 V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14번은 이런 문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좀 따져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일단 그림과 같이 뭐 A, B, C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B에는 I0가 흐르고 있다.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이니까 이쪽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A와 C에는 세기가 I, 즉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대신 방향은 모르겠다 라고 문제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표는 XY 평면의 점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때 그냥 A, B, C에 의한 걸 각각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다가 일단 B에서 이 정도 거리 차이, 즉 얘는 루트 2D가 되겠죠. 루트 2분의 D. B를 2분의 D니까 D분의 루트 2에 I0라는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래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P는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여기도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R은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랑 C는 정수배로 나서 A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세기만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A가 P한테 주는 것은 2분의 A. 그 다음에 Q한테 주는 것은 3분의 A. R한테 주는 것은 2분의 A. 각각 부호가 다 같을 거예요. 그럼 C가 주는 것은 R을 먼저 구해보면 A가 될 것이고 Q는 2분의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는 3분의 A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일단 구했는데 한번 따져보면 어차피 얘네들은 다 크기가 A로 같고 얘도 A로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풀풀 혹은 풀풀 마마 이렇게 나왔으면은 절대 얘네 둘의 값이 달라질 수가 없죠. 마지막 값이. 왜냐면 여기가 크로스돼 있고 여기가 크로스돼 있으니까 대칭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는 마이너스로 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구해볼게요. 구해보면은 6분의 A 빼기 B가 0이 되는구나. 따라서 A는 6B였구나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여기서는 마이너스 6분의 A 마이너스 B가 B0가 되는데 그럼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2B가 B0였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알 수가 있겠죠. 일단 P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A에 의해서 이쪽 방향, 그 다음에 C에 의해서 플러스 돼야 되니까 이쪽 방향이다. 그래서 기억선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다 맞게 되겠고 I는 몇 I0냐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거 두 개를 구했으니까 A랑 B의 관계에 의해서 A는 6 곱하기 D분의 루트 2의 I0다 라고 했으니까 6 루트 2의 I0가 되겠네요. 틀렸고, 디귿선지를 구해볼 것인데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났으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이거는 2분의 A는 3B니까 4B가 될 것이고 4B는 2B0겠죠. 따라서 B0가 아니다 라고 해서 답은 1번이라고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16번 열역학 문제가 나왔네요. 열역학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열 효율을 구하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 PV 그래프도 아니고 V랑 T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표를 채워줍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 표를 채워줘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일단 AB와 CD는 부피가 일정하다. 그 다음에 BC와 DA는 등원이다.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A, B 가정에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기 플러스해서 EQ0,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 EQ0. 기억이 바로 풀렸네요. 그 다음에 B랑 C에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플러스, 여기 부피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Q0, 3Q0 바로 풀렸네요. 따라서 압력은 또 어디서 크냐? 이거는 또 구해줘야겠네요. 기체 압력은 B랑 T에서 뭐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PV는 T랑 비례할 것이고 옮겨주면은 P는 V분의 T랑 비례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B 대 T, B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B 입장에서 온도가 더 크고 부피가 더 작습니다. 따라서 B가 더 값이 크겠죠. B에서 더 크다가 맞게 되겠네요. 디귿선지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 흡수한 거분의 알짜 2를 구하면 되겠죠. 흡수한 거는 여기서 5가 될 것이고 알짜 1은 2가 될 겁니다. 5분의 2는 0.4가 되니까 답은 5번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3페이지까지 한번 해설을 해봤습니다. 쭉 봤는데 되게 계산을 요하는 문제들보다는 약간 상황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네요.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 유도 문제이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좀 따지는 판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딱 보니까 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 쭉 가가지고 문제에서 읽어야 될 거는 마지막 줄이 될 겁니다. 자기장 세기는 1에서 B0가 나오고 2에서의 1.5배이다 라고 했으니까 4에서를 3B라고 놓으면 2에서는 2B가 되겠죠. 물론 나오는 방향인지 들어가는 방향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복제를 시켜놓고 한번 옮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쭉 옮겨가지고 1.5D인 지점에다 갖다 놨어요. 이때 흐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될 거 1.5D에서 흐르지 않는다. 여기가 이거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I는 제가 어떻게 놓고 푸냐면 BLV라고 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 흐르는 I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장 세기랑 여기 이 면적이라기보다는 뭐라죠? 이 길이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V는 어차피 계속 똑같을 거니까 얘는 무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2배만큼 변하고 그 다음에 뭐 L은 여긴 ED에 해당하고 B는 지금 B0니까 이런 경우를 I라고 넣을게요. 그다음 반시계를 저는 플러스로 넣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는 나오는 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만들어줘야 되고 I만큼 흐른다라고 놓을게요. 2I만큼.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는 플러스 2I가 만들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흘러야 될 것이 뭐냐? 2B0만큼 흘러줘야 되고 나오는 만큼 흘러줘야 되니까 여기는 X가 돼야 된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구해봤고, 두 번째 쭉 가가지고 2.5D로 갔어요. 2.5D 이렇게 갔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5D로 갔는데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2i0가 흘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거는 뭐냐면 동그라미가 빠지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2i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는 변화가 없겠죠. 여기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여긴 뭐라 넣을 거냐, 4x라고 한번 놓을게요. 4x인데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돼. 왜냐면 얘가 플러스가 된다면 여기 절대 플러스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2i-4x가 마이너스 2i 제로임을 하나 판단을 해 놓겠습니다. 식으로서. 그 다음에 얘가 쭉 가서 3.5D일 때를 볼게요. 3.5D. 다 지우고 보는 게 낫겠네요. 한번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2B0가 나왔었고요. 얘는 3.5D 이 정도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니까 변화하는 게 여기, 여기,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아까 구한 것처럼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동그라미가 없어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이 i가 흐르고 있을 것이고, 여기는 지금 아까 마이너스 4x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만드는 거는 결국에 마이너스 2i0가 될 건데, 여기서 만드는 것이 플러스로 i0가 돼야지만 만족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i0가 나올 것인데, 이건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냐 라는 걸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의해서 한번 볼게요. x가 없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x를 만들어낼 것인데, 거리가 d고 길이가 d고 2b0니까 빼기 i를 2i를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나와야겠죠, 무조건. 근데 3x가 되겠네요, 우리 아까 구한 거에 의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2i 플러스 3x는 i0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i0, 즉 x는 i0가 될 것이며, 넣어주게 되면은 x가 i0일 때 i도 i0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얘가 2b0가 되고 여기는 3b0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보니까 아까 여기는 들어올 때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도 나오는 방향이 될 것이고,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자기장 세기는 1과 2에서 뭐가 더 작냐라고 했는데 1에서는 b0이고 2에서는 2b0이기 때문에 더 작다가 맞게 되는 것이며, 니은 선지는 자기장 방향이 3과 4에서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같죠? 디귿선지에서 5.5D일 때 IP의 세기는 I0이냐, 5.5D일 경우에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5.5D일 때는 대충 그려보면은 3.5D까지 올 거니까 여기랑 여기에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는 동그라미가 없어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4x를 만들어낼 것이고, 여기는 x가 없어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3x를 만들어낼 것이니까 총 x가 되어서 이건 i0를 만들어내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라고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 유도 문제도 풀 수가 있었다. 다음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로 연결된 물체 A, B, C, D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에서는 가에서 빗면과 나란한 실 P를 끊고 나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각각 가속도가 어떻게 되며 질량은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B와 C의 질량은 같다고 주어지고 있네요. 질량이 같을 때 같은 빗면에 있으면 빗면 가속도가 같겠죠. 따라서 빗면 힘도 같게 됩니다. 표시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18번에서 가를 보면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속도를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4mg 빼기 2f를 했을 때 6m에 2 라지 m을 했을 때 A가 된다. F는 M에 쓴 거겠죠. 그럼 여기 나에서 첫 번째 A랑 B를 볼게요. A랑 B에서 5mg 빼기 F는 5m에다가 플러스 라지 m에 다음에 5분의 2g가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C랑 D에서 보면은 mg 빼기 F를 했을 때
mg 더하기 f가 되겠죠. 더하기 f를 했을 때 m 플러스 라지 m에다가 3분의 1의 g를 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위아래를 더해 볼게요. 더해 보면 6mg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주면 2mg 플러스 5분의 2의 라지 mg 플러스 3분의 1의 mg 더하기 3분의 1의 라지 m의 g가 될 겁니다. 그럼 뭐 g는 다 떼놓고 6m은 2m 플러스 3분의 1m 더하기 5분의 2의 라지 m 더하기 3분의 1의 라지 m이 될 거니까 계산을 한번 해주면 얘는 4m 넘어가면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1이 되겠죠. 3분의 11의 m이 될 것이고 여기는 15분의 6, 5, 11 라지 m이 될 겁니다. 따라서 라지 m은 5의 스몰 m이었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걸 구했으니까 한번 넣어서 스몰 f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식에다 넣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얘가 6 스몰 m이 될 거니까 mg 플러스 이게 2mg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몰 f는 mg였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좌항이 이 mg가 될 거니까 그걸 또 여기는 16ma가 되겠죠. 따라서 a가 8분의 1g인 것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가에서 실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해보면은 T라고 할게요. 그러면 C는 당기는 힘의 크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구해주면 문제가 끝날 겁니다. T 프라임을 놓고 그럼 D 입장에서 T 프라임 빼기 mg를 했을 때 ma가 될 거예요. 근데 a가 8분의 1g였으니까 T 프라임은 8분의 9의 mg가 될 겁니다. 그리고 C에서 T 빼기 F 빼기 T 프라임 즉 8분의 9의 mg를 했을 때 이것이 라지 m 즉 5m에다가 a가 될 겁니다. a는 8분의 1g였으니까 8분의 5 mg가 되겠죠. f는 mg였으니까 여기다 mg로 바꿔줄게요. 우리가 구하는 값은 뭐냐, 8분의 5 더하기 9 더하기 8을 하고 mg가 될 것이다. 즉 여기는 14, 22 했으니까 8분의 22 mg 즉 4분의 11 mg가 나오게 되겠네요. 답은 2번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밀고 나가는 문제가 18번의 19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빗면의 높이가 15h인 지점에 질량이 m인 물체 a를 가만히 넣었다 라고 하니까 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m이라고도 써놔야겠죠. a는 빗면의 마찰 구간 1을 등속도로 지난다. 일단 등속도에 표시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높이가 9의 진평면이 정지해 있던 질량이 2m인 물체 b와 충돌한 후 정지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와서 충돌을 하고 정지한다. 얘는 정지해 있다가 튀어나가겠죠. 그리고 b는 충돌 후에 빗면의 마찰 구간 2를 등속도로 지나서 간다고 합니다. 점 P와 Q, R과 S는 1과 2의 양 끝점이다. P와 S의 높이는 각각 이 라지 H와 H이고 Q와 R의 높이는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좀만 이렇게 할게요. 자,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에서 손실되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1에 손실되는 A의 역학적 에너지의 2배이다. P에서 A의 운동에너지와 S에서 B의 운동에너지는 서로 같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운동에너지를 2라고 하고 여기서 운동에너지를 2라고 한번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해봐야 될 요소는 뭐냐면 빗면 구간에서의 등속도입니다. 마찰 구간 등속도라고 쓸게요. 마찰 구간 등속도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그런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빗면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좀 띄워졌지만 F라고 쓸게요. 빗면임이 F였어요. 그러면 마찰력도 F가 돼야겠죠. 왜냐면 함력이 0이어야 등속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를 S만큼 같다고 치면 여기 S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만큼이 H고 여기는 각도가 세타겠죠. 그러면 F는 뭐냐, mg의 사인의 세타예요. 그죠? 왜냐면 g 사인 세타가 빗면 가속도니까. 그러면 fs 즉 빗면이 한 일이거든요. 빗면이 한 일은 또 뭐였나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었죠. 빗면이 한 일이 fs인데
fs는 또 뭐랑 같냐 라고 보니까 마찰력이 한 일이네. 이건 뭐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면 사실은 fs는 또 뭐랑 같냐면 mg s의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s 사인 세타가 h거든요, 여기서 구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mgh랑 똑같다라고 해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랑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없으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이거를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보고 갔더니 여기서 보니까 이 두 줄을 한번 볼게요.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결국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거겠죠. mgh의 비율인데, 그러면 a 대 b를 써볼게요. 그러면 b가 2배니까 1대 2가 됩니다. 질량비가 1대 2야. g는 어차피 1대 1이죠. h가 1대 1이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랑 여기 높이차가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전체가 h니까 여기는 2분의 라지 h, 여기는 2분의 라지 h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mg의 라지 h가 될 것이며, 여기는 마이너스 mg의 라지 h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헷갈리니까 좀 지우고 여기 사이를 2분의 라지 h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결국에는 손실되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보존이 안 되더라. 그땐 뭐를 쓴다 라고 하냐면 원래 빼기 손실은 나중이다 라는 개념을 쓸 겁니다. 되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원손나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손나를 쓸 건데, 일단 A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처음에 정지해 있던 상황에서 쭉 가서 충돌하는 상황까지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한번 봐야겠네요. 일단 충돌하고 나서 B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여기는 EV가 되겠죠.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그러면 A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중간에 손실되는 구간이 있었구나. 그러면 원래는 15의 mgh라는 어떤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2분의 1의 mg의 라지 h만큼 손실되었다. 원래 빼기 손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왔냐? 여기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나온 거죠. 즉 9mgh 더하기 2분의 1의 m의 4v제곱이 나온 거죠. 여기까지 구할 수 있고, B에서 해볼게요. B에서는 여기서부터 S까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18에 mg의 h 빼기 라지 m이 아니라 mg의 라지 h를 했더니 2mg의 라지 h 더하기 2가 나왔네. 운동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라는 게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할 수 있는 거, 이번에 에너지 보존되는 게 하나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P까지.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되더라. 그럴 땐 뭐 하냐?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다를 쓸 겁니다.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다. 증가량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것이고 감소량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것이겠죠. 그러면 증가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 2가 될 것이고 감소량은 mg의 15h 빼기 2 라지 h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변형을 해보면 EMG의 라지 h 더하기 2가 15의 mgh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는 15 mgh더라 라는 식을 하나 도출해 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한번 식을 써보게 된다면 여기서 식을 한번 써보게 된다면 여기서 빼놓은 게 하나 있네요. 플러스 뭘 빼먹었냐? 운동 에너지를 빼먹었네요. 비운동 에너지 더하기 2분의 1에 EM에 V제곱이 껴있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식은 뭐냐? 위에 걸 한번 풀어볼게요. A에서. 그럼 6에 mg에 스몰 h 빼기 2분의 1에 m에 g의 라지 h를 한다면 2의 m의 V제곱이 나오더라 라는 식을 하나 전개할 수 있었고, 얘는 좀 지우고 가볼게요. 위에 것만.
여기를 정리했더니 3의 mg에 h 더하기 mv 제곱은 mg 라지 h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2mv 제곱만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옮겨서 2배를 해볼게요. 2mg 라지 h 빼기 6mg의 스몰 h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정리해주면 12의 mg 스몰 h는 2분의 5의 mg 라지 h다 라고 해서 넘겨주면은 5분의 24 h가 라지 h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기력 문제였죠. 전기력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지 한번. 자, 그러면 20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 한번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x축 상에서 점전화 ABC를 T랑 D랑 XC에 고정시켜놨다. 그림 나는 가에서 C의 위치를 X는 마이너스 X로 옮겨서 고정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A와 B는 전화랑 크기 같다고 하니까 Q로 한번 써볼게요. 썼습니다. 그리고 그림 단은 가 나에서 양전화 P의 위치를 X축상에서 옮기면서 고정할 때 0부터 D까지 구간에서 P에 적용한 전기력 FP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기억이 가인지 나인지 찾아라 이런 문제였고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고 하니까 이건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일단 그래프가 나왔으면 우리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지배 영역을 찾자. 지배 영역 찾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D에 근접할 때 점근선이 생기죠. 그러니까 발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 방향이 양의 방향이니까 이 오른쪽 이 위로 발산한 이 양이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B 영향권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B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옮겨 놓을게요. 이쪽으로. 일단 이거는 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만약에 A의 전하가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의 전하가 마이너스이면 여기서 P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A랑 B에 의해서 0이 될 겁니다. 둘 다. 근데 여기서 볼게요. 이 0이 나오려면 C가 없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C가 있으면 무조건 0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플러스 전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C의 전하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C의 전하도 생각해 볼게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라면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일단 P가 X는 0에서 얘는 오른쪽으로 힘받고 오른쪽으로 힘받아가지고 A랑 B에 의해서 얘는 오른쪽 힘받을 거야. 근데 C에 의해서도 오른쪽이니까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무조건 가가 돼야 되는데 그럼 나에서 볼게요. 얘는 A가 이쪽, B가 이쪽. 그럼 C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이 정도로 주고 있어야 돼요. 땡기는 힘을.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힘을 F만큼씩 준다고 볼게요. 전체를 F만큼씩 준다. 근데 P를 좀 더 옮겼을 때 X0까지 갔을 때 C가 주는 힘은 F보다 작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F였으니까. 근데 A랑 B가 주는 힘은 F보다 무조건 커지게 되거든요. 이 오른쪽 상황에서. 이건 왜 그런 거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한데 마이너스 D D인 지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전화를 옮기면서 보면 무조건 0인 지점 나올 수 없죠. 왜냐면 두 개 부호가 다르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극소가 되는 지점이 0일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질 거기 때문에 F보다 크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0인 지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따라서 얘가 무조건 플러스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받을 때 A랑 B가 둘 다 이쪽 주고 C가 이쪽으로 주니까 얘가 무조건 0 나올 수 있는 부분, 즉 얘가 가였고 얘가 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들어가서 보면 일단 다에서 기억은 나가 아니라 가가 된다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벌써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경우의 수를 되게 많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서 20번까지 왔더라도 시간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풀이를 할 때 좀 고충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 기억 선지를 좀 가서 보게 되면 전하량 크기는 A에서가 C보다 작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얘는 전체가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A랑 B가 이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각각을 F라고 놔볼게요. 그럼 C는 이쪽으로 EF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거리는 더 먼데 A보다 힘은 더 크네? 즉 C의 전하량이 더 크겠구나. 그래서 A가 더 작다라는 선지가 맞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디귿선지를 한번 가서 볼게요. P가 X는 X0에 있을 때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 크기는 6N보다 작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할 때는 무조건 여기 나온 숫자들을 잘 조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조합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 변화를 살펴봐라. 일단 가에서 나로 갈 때 변화가 무엇이냐, 원인과 결과라고 하거든요. 뭐냐, 원인은 C의 이동이다. 결과가 무엇이냐, P가 받는 전기력이 변화한 것이다. 0에서 8N으로 C의 전기력이 Q죠. P인가요? P네요. P의 전기력이 플러스로 8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C가 주던 힘이 이쪽 방향으로 F'이었는데 이쪽 방향으로 F'이 되니까 얘가 8이 되더라. 즉 이 F' 때문에 8이 만들어졌다. 즉 여기서 주는 힘, P한테 C가 주는 힘이 4였고 여기서도 얘가 주는 힘이 4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일단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A랑 B에 의해서 얘는 4N을 주고 있었고 4N을 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주고 있었는데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0일 때 B가 얼만큼 주느냐가 더 궁금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나에서 한번 볼게요. 나에서 지금 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에서 보게 되면 일단 10N이 오른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C가 주는 게 4보다 작아졌죠. 그러면 A 플러스 B가 주는 것은 6보다 커져야 합쳐서 10이 나올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검정색 때문에 6보다 작다가 아니라 6보다 크다라고 해서 정답을 구해낼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막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변화를 판단해서 원인과 결과를 판단한 다음에 이 값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전부 다 해설을 한번 해봤는데 절대 쉬운 시험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1컷 예상 1컷도 45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재작년 시험 2학번 때 2학년도 수능 시험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이제 47점 1등 컷,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이 48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도 물론 어려운 시험지였지만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 시험지고 1컷이 45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절대 쉬운 시험지가 아니었고 이 문제들은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계산이 좀 빡빡했고 19번 같은 경우, 20번 같은 경우, 그 다음 18번 같은 경우에도 4페이지만 해도 정말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도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3페이지까지 잘 풀고 넘어와서 4페이지를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아마 고역을 겪은 친구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해설을 해봤으니까 쭉 다시 보면서 얻어갈 부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기출문제가 되었으니까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면서 알고리즘을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푸느라 수고 많으셨고 해설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